한 남자가 병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중얼거립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평생을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 손,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이던 그 어깨,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미뤄왔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깨닫는 순간보다 표현하지 못한 순간을 더 오래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어떻게 평생의 후회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있습니다. 손끝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매듭이 몇 번이나 느슨해집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맡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이 고여 있습니다. 여보, 이게 맞나요? 정희가 묻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늘 그렇듯 짧은 반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넥타이를 쥔 자신의 손이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미끄러져 가는 걸 느낍니다. 그들이 막 결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볕이 잘 들지 않는 단칸방, 장롱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늘 접어두던 이불이 전부였지만 그 방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가구였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첫 월급을 받던 날 퇴근길에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손에 쥐고 있자니 괜히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액수를 보지 않아도 봉투의 두께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웃습니다.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영수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그는 봉투에서 넥타이를 꺼냅니다. 연한 회색, 눈에 띄지 않지만 단정한 색입니다. 이거 당신이 메어줬으면 해서요.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시절 넥타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단단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매듭은 몇 번이나 풀리고 둘은 그럴 때마다 웃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거울 속에는 세상 앞에 막 서기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미래가 또렷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그 여름의 또 다른 기억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둘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은 하나뿐이었고 정희는 괜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쓰세요. 난 조금 젖어도 돼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입니다. 그 탓에 그의 어깨가 먼저 젖어갑니다. 당신 졌잖아요. 괜찮아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의 몫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둘의 신발은 다 젖어 있었고 정희는 수건으로 영수의 어깨를 닦아주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비 오는 날을 셀 필요가 없겠다는 걸. 젖은 날도 마른 날도 그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걸. 정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눈앞에는 백발이 늘어난 영수가 서 있습니다. 어깨는 예전보다 많이 내려앉았고 거울 속 눈빛에는 세월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메어주는 손과 그 손을 가만히 맡기는 사람은 그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다녀와요. 정희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도 약속도 아니었지만
이 집을 수십 년 동안 버티게 한 문장입니다. 문을 나서는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문득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평범한 아침이 그리워질 날이 올까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일상들이 언젠가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어떤 무게로 남게 되는지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가. 막내 민재의 대학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정희의 하루는 새벽에서 시작해 새벽에 끝났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교재를 다시 한번 챙긴 뒤에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눈은 자주 허공을 떠돕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불러앉혀 괜히 말없이 귤 하나를 까 내밉니다. 비타민이래.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들이 괜히 긴장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정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을 거라고. 그게 어머니가 바라는 전부라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연탄값이 올라 방을 데우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아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이불을 하나 더 겹쳐 덮어주고 본인은 부엌 쪽에서 얇은 담요 하나로 잠을 잡니다. 추위는 참을 수 있지만 아이가 추워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희는 몰래 집을 나섭니다. 민재가 아직 자는 시간입니다. 그녀는 동네 반찬가게 앞에 줄을 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잘 먹여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은 고기를 저울에 올리며 묻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평소보다 비싼 고깃구경 고기입니다. 값을 치르고 나니 지갑이 거의 비어버립니다. 그래도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계란 한 판을 더 집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챙기면 돼.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몫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아이들이 먼저라고. 그날 저녁 민재는 말없이 국을 먹습니다. 영수 역시 숟가락을 들고 있지만 국의 온기보다 자신이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는 압니다. 이 국이 그냥 끓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정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영수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합니다. 괜히 쑥스럽기도 했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아내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라. 그게 그의 전부입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이 맛있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비웁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게 어머니의 희생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고마움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늦게까지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시려도 고무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소리라도 덜 내고 싶어서입니다. 물소리가 작게 나도록 조심스럽게 그릇을 씻습니다. 민재가 공부에 방해받지 않도록. 영수는 방문 너머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날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로 흘러갑니다. 내일은 또 내일로 미뤄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시험을 한 주 앞둔 밤
민재는 갑자기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나옵니다. 정희는 내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왜 배고파? 아니요, 그냥. 민재는 말끝을 흐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압니다. 이 아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민재야. 정희는 손을 씻고 아들 앞에 앉습니다.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알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험날이 지나고 민재는 무사히 시험을 치릅니다. 집안에는 잠시 안도감이 돕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은 그제야 조금씩 지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몸이 이제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봅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고 손등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텼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혼자 삼켰을까?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정희는 이미 잠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생했어.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정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들리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꺼낸 말입니다. 그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고마움들이 훗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회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아내의 헌신은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다음 날의 밥상으로 넘어갑니다. 정희는 잠결에 남편의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은 들었어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조금 더 올려 덮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결혼식장은 밝았습니다. 꽃 장식은 과했고 음악은 너무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이제 다 키워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키워냈다는 말은 마치 이제 끝났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큰딸 선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 위에 서 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 손을 처음 잡았던 날이 눈앞에서 겹쳐집니다. 작고 따뜻했던 손, 잠들지 않던 밤마다 놓지 못했던 손. 엄마. 선영이 조용히 부릅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이 먼저 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는 순간 정희는 분명히 느낍니다. 자신의 인생 한 페이지가 소리 없이 접히는 감각을. 책을 덮을 때 나는 그 미세한 마찰음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입니다.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기쁜 날에 흘리는 눈물은 항상 더 아팠습니다. 그 옆에서 영수는 말없이 손수건을 내밉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손수건을 받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에는 말이 오히려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정희는 빈 식장을 한참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딸이 서 있던 자리, 꽃이 놓여 있던 단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던 공간. 이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정희는 혼자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을 지우다가 문득 낯선 것을 발견합니다. 여보. 그녀는 거울을 바라본 채 말합니다. 나도 늙었네요. 머리카락 사이사이 분명히 없던 흰머리가 보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도 없던 세월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뒤에 서서 거울 속 아내를 바라봅니다. 주름은 깊었고 손등은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수고의 기록보다도 정직해 보입니다. 나도요. 영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자부심도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인생이 이제는 서서히 서로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가정을 위해 쌓아온 시간들이 주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던 날들, 아무도 대신 아파해주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 선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영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 덕분에 자식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 말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에 붙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말없이 살아와서인지 그 말은 여전히 민망하고 어색합니다. 영수는 대신 정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말보다 더 정확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영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영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허리는 예전보다 많이 굽었고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 그는 신문을 접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여보. 네.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왜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자신도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자고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주도 갈까요? 날씨도 좋다던데. 영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와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면, 평소와 다른 공간에 있으면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말해야지. 그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더 이상 알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정희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 손, 아이들을 돌보던 그 손, 자신의 어깨를 닦아주던 그 손.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그는 믿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바다를 보면서 말하겠다고.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그렇게 영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부터 여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낼 준비를.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때로는 준비한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집에 가스 잠갔죠? 잠갔어요. 3번 확인했어요. 창문도요? 다 닫았어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불안은 늘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 누군가를 위한 일을 멈추는 것,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다 작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도 이렇게 보면 작은 거였나 봐요. 영수는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그는 압니다. 제주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지 않았고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갈치조림을 앞에 두고 정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신혼여행 온 것 같네요. 영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 늦게 찾아온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때는 이런 거 못 먹었죠. 그때는 짜장면도 아껴 먹었잖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그들은 예전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첫 단칸방,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아이들이 어릴 적 열이 나던 밤들. 그때는 참 바빴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어땠어요? 나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땠을까?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빴고 지쳤고 내일을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는지 영수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바쁨 속에 자신은 늘 있었고 아내는 늘 혼자였다는 걸.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성산일 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워요? 영수가 묻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정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여기서요? 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영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네. 나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고 조금은 떨리는 눈빛. 뭔데요? 영수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영수는 몸을 던지듯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정희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정희야. 영수는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누군가 119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수는 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는 흔들렸고 사이렌 소리는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발 살아줘. 제발 한 번만 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무언가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영수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영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실 불빛만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알았습니다. 깨어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영수에게는 이별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정희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녀의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아까 해 뜨는 데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요? 나한테 시간을 주지도 않고.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그는 텅 빈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미루고 미뤘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보다 표현하지 못한 순간을 더 오래 후회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까지도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영수는 그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보. 그는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가 어렴풋이 생각나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공기 속에 흘려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막내 대학 시험 앞두고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그때를 기억하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꾸 묻고 있었습니다. 묻는다는 형식을 빌려 혼자서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와버렸고 인생도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울어 버렸네요. 영수는 정희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모두 다 떠난다고 내 손을 꼭 잡았잖소. 그때 내가 당신 마음을 조금만 더 챙겼어야 했는데. 말은 늦게 도착하면 후회가 된다는 걸 그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소? 그 질문은 대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살아온 두 사람에게 이별조차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기계 소리는 멈췄습니다. 정희의 손은 서서히 온기를 잃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공간이 혼자에게는 과분했습니다. 영수는 옷장을 열고 정희가 늘 꺼내주던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자 넥타이를 매보려 했지만 매듭은 몇 번이나 흐트러졌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이제는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끝내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아무도 없는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네. 그 말은 인사였고 사과였고 그가 평생 미처 끝까지 하지 못한 표현에 대한 통안이었습니다. 영수는 풀린 넥타이를 쥔 채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없는 내일을 혼자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다가 그만두고 그냥 셔츠만 입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됐으니까. 식탁에는 한 사람 목만 차려졌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끓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영수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뿐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꽃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와 함께 보지 못할 봄은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정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 하나를 꺼내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아직 그녀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옷을 아는 채 말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지 하고 넘어간 순간들이 모여 후회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영원히 숙제로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사람. 내일 말하면 되지, 다음에 말하면 되지 하고 미루고 있는 그 말. 부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늦기 전에. 사람은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 말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영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